그 많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였을까요? 장군의 수군은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수군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전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략 물자를 받아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왜군은 부산항을 통하여 일본 본토로부터 수많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였으며 전투부대는 이를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였습니다. 외의 수군 지휘관인 이와키 작가가 전투함을 직접 만들어 이쑤신 함대와 싸운 것도 아니고 조청 함대를 직접 만들어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전쟁 물자는 모두 일본 본국에서 가져왔으며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을 통하여 조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의 수군은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전함과 무기와 화약과 식량, 의복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 조달하여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군사가 많을 때는 1만을 넘기도 하였는데 국가의 지원 없이 어떻게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였으며 어떻게 이 많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였을까요? 그뿐이 아니라 재정이 바닥난 조정에서는 지원을 못해줄 망정 오히려 장군에게 물품을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군의 수군은 수영 안에 조선수를 두어 전투나 훈련이 없을 때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왔으며 항상 목도를 지어 통나무를 나르면서 군사들의 발을 맞추는 노랫소리와 군관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으며 이 통나무를 깎아 전함을 건조하였고 또한 어부가 되어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팔고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만들어 팔아서 군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전투가 없을 때에는 수군은 목수나 어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장졸들을 나누어 연안 경비와 배를 만드는 작업과 어로 작업과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만드는 작업을 교대로 하였으며 수영 안에 생선 창고와 소금 창고를 지어 물고기를 말리거나 자반을 만들어 보관하면 내륙의 객주들이 소달구지의 쇠부치와 구리부치 등을 가져와서 생선이나 소금과 바꿔 갔습니다. 수군은 이렇게 모은 쇠부치로 수영 내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수영 주변에는 항상 피난민들이 새까맣게 따라와 주변의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수영 주변에서 살면 최소한 목숨만은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옮길 때에는 피난민들과 그들의 어선들이 새까맣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새로운 수영 주변에 부락이 형성되었으며 이곳에서 움막을 치고 살면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의 정탐들은 조선 백성의 고깃배에 섞여 들어와 아군의 군사를 정탐하고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적의 정탐들은 조선 어부의 고깃배를 빼앗고 그 배에는 포로로 붙잡은 조선 백성들을 태우고 조선 백성의 고깃배인 양 섞여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왜적은 7천량 전투 이후에는 조선 수군의 전함이 불과 13척이란 것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장군은 적의 정탐을 방지하고 군량 및을 조달하고자 선주와 선원들의 신원을 조사하여 어로 조업금과 통행증을 발부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대선은 석섬, 중선은 2섬, 조선은 1섬씩 받으니 한 달 만에 모든 어선의 통행증을 발급함으로써 군량을 1000석이나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어로 작업을 검사하고 통행증 없이 들어오는 적의 정탐을 막고 어선들의 사고도 막고 군량도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군량이 태부족하였으며 함대가 출전할 때에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며칠씩 지내며 밥을 해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주먹밥이나 고구마와 물미역 등을 싣고 다니면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적과 싸우면서 또한 허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외적과 전투가 끝났을 때에는 반파되어 떠다니는 적의 배에 올라가 군량과 조총, 창검, 피복 등을 팔아내어 싣고 돌아와 사용하였으며 적선에 돛을 가져와 옷을 지어입기도 하였습니다. 외선에 실려있던 식량은 외적이 조선 백성으로부터 약탈한 식량일 것이며 이 백성의 식량을 외적과 조선 수군이 나누어 먹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으며 이것은 항상 장군을 괴롭히곤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한양의 선조는 장군에게 무리한 요구를 수없이 하였습니다.
부산 동네에 있는 왜군을 부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냐? 네가 바다에서 잡아야 육지에 상륙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며 무리한 전투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조정에 종이가 없다고 남쪽 바다에는 종이 만들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하니 만들어서 보내라. 군사를 훈련시켜야 하니 노획한 총포를 조정에 보내라. 식량이 없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니 식량을 보내라 등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군에 식량이든 전투물자를 보내야 정상이거늘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장군께서는 이러한 조정의 요구에 맞추어 훈련과 전투에 바쁜 군사들을 산으로 보내어 종이로 만들 나무를 베어다 종이를 만들게 하였으며, 정유년에는 노획한 총포 200자루와 군량미 100가마, 화살 1만 발, 종이 20건을 마련하여 군선 한 척을 내어 이 물건들을 싣고 서해를 북상하여 한강을 경유하여 군량과 화살과 조총을 비변사라 보내고 종이는 승정원으로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적과의 그 수많은 전투 중에서 전승하였으니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